편재는 정제와는 좀 달라요. 경제력이 아니라 경영력, 사업 영역이 되죠. 내부적으로나 가정에서 먹고 살기 위한 재력이 아니라 외부인들과 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존대를 하기 위한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재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영역 이외의 영역을 편재라고 해요. 흔히 경영권, 운영권 등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편재는 먼저 재생살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이제 내부 영역 이외에 외부 영역까지 자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권, 운영권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재생살 속에는. 정제가 재생관을 하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했죠. 요거는 경영권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주주가 되려면은 재생관만 하면은 그거는 소유권에 해당이 되는데 경영을 하려면은 재생살이 되어야 돼. 그래서 경영과 소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만약에 재생살이 되었으면은 내가 투자를 해놓고 계속 경영을 잘했네 못했네 하고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가령 술집에 갔는데 정치이기 하는 사람들 있죠. 되게 재생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위를 할 때 현수막에다가 정치적 용어를 막 이렇게 걸어놓고 나열해 놓은 사람들 되게 재생살이에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재생관이고요. 그러니까 재생관보다가 재생살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죠. 어리숙하고 보호받는 사람이나 매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재생관인 것이고, 항상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전투적이고 모든 것들을 확장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재생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편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식신의 생재를 받아야 돼요. 아까 정제의 식신생재는 뭐라고 했죠? 자기가 살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식신의 식신생재는 영업 확장 행위에 들어가요. 사업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식신생재가. 항상 경쟁에 대한 사업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능력 발휘 행위, 영업 행위, 영역 확장 행위, 이러한 것들인데 결국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영역을 열심히 넓혀 나가야 된다는 의식이 식신생재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식신생재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넓혀서 영역을 확장한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파급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식신생재예요. 아까 상관이 정제를 생하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소심한 사람이죠.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상관생재는 또 파급 효과보다는 실제 벌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운에서 상관생재가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식신생재가 먼저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생재가 먼저 오면은 되게 상관생재라는 벌이 활동이니까 파급 효과가 줄어들어요. 이걸 가지고 축소 효과라고 하는데, 만약에 먼저 식신생재 운이 오고 나중에 상관생재 운이 온다면은
식신생제로서 파급 효과를 먼저 누리고 나서 그 파급 효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상관생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상관생제운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이 활동을 하는데 식신생제냐 상관생제냐에 따라서 그 방법론이 달라진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편재를 생하는 식신생제라고 하는 것은 영역 확장, 그리고 파급 효과, 보여주기 효과, 외연 확장 효과와 같은 것들인데, 외연 확장 효과 중에서 유명세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브랜드 효과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점유율 효과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일간이 지나치게 왕하거나 인성이 지나치게 왕한 자들은 이런 효과를 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나쁜 소문만 뻗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간이 신앙하거나 인성이 신앙하면 조심해야 돼요. 인성이 가령 너무 지나친데 이렇게 식신생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과중과로로 쓰러져요. 인성이 식신을 너무 상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성이 지나치면은 대개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적 효과를 노려야죠. 매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열심히 자기 PR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비주의로 나가는 것보다가 효과가 적어요. 그렇지만 인성도 있고 식상생제가 되면은 외연 확장 효과도 사용하고 신비주의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비견을 이제 만나서 상극을당하게 되겠죠. 이것도 쟁제라고 하잖아요. 쟁제인데 이 쟁제라고 하는 것은 경영을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공동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공동, 협동. 그러니까 공동투자, 공동경영, 뭐 경영참여형, 협동조합형, 뭐 의견수렴제형 경영 등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편재가 비견이 있다. 그러면 평생 오해를 받고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뭐예요? 동업이죠. 동업을 하면 잘못된다는 생각들을 해요. 친구를 만나서 어울리면 잘못된다. 그러니까 뭉치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일제치하라든가 강대국의 영향 아래서 쭉 살아오다가 보니까 뭉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심을 받거나 잡혀가던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었어요. 그런 아직도 그 외세가 조정하던 문화와 어떤 그러한 어떤 법칙과 간섭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편재가 비견을 만나면 살아가기가 깝깝해요. 같이 살기를 원해서 동업 제안을 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해를 해요. 오해를 사니까 현실에서 실제로 편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견의 효과는 볼 수가 없다. 대체로 사이비 효과를 사이비 취급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압력단체나 비영리단체,
그리고 어떤 조합 같은 것들을 결성하는 모습으로 살아남고 있어요. 뭐 협동조합, 환경보호단체, 인권단체, 뭐 다문화가정을 보호해주는 보호단체, 또 약자들을 대변해주는 뭐 이미용사협회, 노점상협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구성해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일제치하에서 뭐든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어떤 선행을 하는 자들을 전부 못 쓸 사람들로 몰아가도록 분열시키는 작업을 했던, 지금 그 아베 수상의 선조, 조상 할아버지죠. 그 집단들의 승리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서, 그 사람들이 길들여 놓은 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편인을 편제가 만난다. 편인이 편제를 만나서 제극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제극인이죠. 편제가 편인을 제극인하는 거예요. 아까는 정제가 정인을 제극인, 요거는 편제가 편인을 제극인. 이거는 정인이 정제에게 제극인 당하는 거 반대예요. 기부, 사회 환원 등의 역할을 말하는 건데, 편인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편인이 편제를 만나느냐, 편제가 편인을 만나느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편제가 편인을 만나면 편제가 강해지죠. 그리고 편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부, 제공, 이렇게 조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대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할인공덕이라고 하죠. 근데 편제가 편인을 만나는 할인공덕은 물품 할인공덕에 들어가요. 편인이 편제를 만나는 할인공덕은 재능이나 어떤 봉사적 할인공덕이에요. 그러니까 편제가 편인을 만나는 할인공덕은 물질적 할인공덕, 정제가 정인을 극하는 제극인은 반대로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이나 힘겨운 사람들 걸 가져오는 거예요. 흉신과 길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흉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나쁘게 보는데 말 그대로 나쁘죠. 평생 바보짓만 하고 살잖아요. 있는 거를 다 가져다 주고 사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안 되죠. 편제가 비견을 만나는 것은 내 영역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난민 수용소처럼 그렇게 같이 살자는 의미인데, 지금은 목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생활을 믿어주지를 않아요. 같이 하는 삶을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품앗이라든가 두레와 같은 어떤 공동, 협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비견과 편제의 삶은 성공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편제가 편인을 만나는 것은 물질적 사회 환원인 거예요. 남의 힘겨움이 머리로 전달이 되어서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슬퍼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전달이 돼서 가슴 아픈 것이 편제와 편인이에요. 남의 약점이나 힘겨움이 전달되어서 야, 저거 이용하면 돈 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정제와 정인이
제극에 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육신 수업의 첫 번째 과정에서 살펴보는 10가지 육신에서 4가지 감명 방법이에요. 4가지 감명 방법을 했는데 요 외에 이제 빠진 게 뭐냐 그러면 상합과 합거, 합파 요 3가지를 또 해야 되는데 요거를 또 하나를 묶어서 요거 4개 하고 상합, 합파, 합거를 묶어 가지고 생화극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생화, 설화, 재화 요거를 묶어서 이제 생극재화라고 해요. 생화극재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육신으로다가 요 4가지 문제 하나 둘 셋 4가지 상생 2개 상극 2개 이렇게 생화극재를 통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서로 이기고 지는 방법뿐만 아니고 서로가 어울려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상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합에는 어떤 합화법이라는 게 있고 합거법이 있어요. 합화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뭔가를 서로가 교류를 하는 방법이 합화법이고, 합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부를 구조조정해서 없애버리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이 합거법이에요. 과거에는 생화, 설화, 재화 정도 요 정도만 알아도 통변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복잡한 사회구조상 현대에는 뭉칠 때와 헤어질 때 그리고 버릴 때와 시작할 때를 구분하는 것을 다시 나누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생화극제를 하고 합화법을 하고 합거법을 또 나누어서 다시 보충 작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인데 상생, 상극 2가지를 합치는 방법이 생화극제라는 것으로 이제 확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상생,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 행위이고 본능적 행위예요. 생화극제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행위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합파라는 것과 합거라는 것들을 넣어서 변수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인데, 상생상극은 본능 행위 정도에 들어가고 본능이 아닌 계획적 행위는 생화극제라고 하고 거기에 합파와 합거라고 하는 계획적 행위가 들어가는 거다. 지금은 요거는 이제 4가지는 모두 자기 행위가 이렇게 계획적 행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생화극제예요. 생화극제. 상생상극이 아니고 요 정도는 이제 뭐냐 그러면 육신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과정이에요. 기초과정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화와 설화가 있다. 생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생을 받는 것이고, 설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을 내가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상극을 받는 것이 있죠. 요거를 알고 나서 생화극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화극제는 한꺼번에 쫙 통변할 줄 알아야 돼요. 가령 평관은 식신제사를 하고 나서 재생살, 살인상생, 그리고 비견을 제어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식신제살, 재생살, 살인상생, 비견제화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된 것을 생화극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 계획적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성된 삶은 생화극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흔히 관계 설정법이다. 그 관계에 따라서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 생화극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그 시대적 변화는 누구가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쓰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천간의 상생상극 그리고 일간의 상생상극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걸 왕세강약에 맞추어서 상생상극을 해야 돼요. 천간의 상생상극을 왕세강약식으로 하고, 일간의 상생상극을 또 왕세강약식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떼야 돼요. 요거는 스스로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다 해드릴 거예요.